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이문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준비한 논문은 Constructing Enhanced Material Information for Online Class Incremental Learn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 Continual Learning, 그 Continual Learning 중에서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시나리오를 다루는 논문으로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이 시나리오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Material Information을 활용하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aterial Information이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해당 논문의 배경과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프리러미너리를 통해서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ontinual Learning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자 하겠습니다. 이 Continual Learning을 좀 정의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데이터나 작업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이전에 배운 지식을 유지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 일반적인 학습이라고 하죠. 딥러닝의 일반적인 학습은 그냥 정해진 데이터와 그 정해진 모델을 그냥 한 번에 학습하고 끝내고 만다고 하면 이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비슷한 경우로 트랜스퍼 러닝과 차이가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퍼 러닝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지는 것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보면 이 컨티뉴얼 러닝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함과 동시에 기존의 데이터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한다라고 보면 먼저 학습이 끝난 모델이 있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사용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수는 없으니까 새롭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함과 동시에 과거의 것을 잘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컨티뉴얼 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컨티뉴얼 러닝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 역시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은 이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이거를 조금 잘라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먼저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이 될 때 단순히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온라인이라는 세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온라인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응되는 시나리오로 입력된 데이터는 오직 한 번만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Enhanced Mutual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망각을 줄이고 개념 학습을 새로운 개념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I는 Mutual Information 개념을 활용해서 다양성, 그리고 대표성, 그리고 분리성 이 세 개 개념을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 피치와 이 세 개의 특성을 모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 플렉시블 간섭을 줄이고 더 균형 잡힌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얘를 세 개를 좀 나눠서 보면 리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요의 구조를 가지면서 학습을 할 때 뮤투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앞서서는 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학습 좀 관점에서 학습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은 한 개로 고정하게 되고요. 다만 데이터셋이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가되는 경우를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1과 그리고 이 t-1, 이 t 이때 모두 다루는 클래스들은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습한 데이터는 이후에 학습할 수 없게 되고요. 다음 모델 웨이트는 계속 이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 테스트 정보를 알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 세팅은 여기에 더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해 한 번만 학습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Mutual Information입니다. Mutual Information은 정보 이론에서 두 개 변수 간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량을 정량화한 지표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utual Information을 컨디셔널 엔트로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변수의 엔트로피에서 조건부 엔트로피를 뺀 그 정보의 양을 Mutual Informatio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tual 인포메이션이 크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 두 개의 변수 간에 공유하고 있는 그 정보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뮤tual 인포메이션이 이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 어쨌든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만 학습에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징 데이터에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이 insufficient knowledge learning의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 최근 연구에는 이 뮤티어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한 번에 학습을 하지만 충분한 논리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뮤티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관계를 보존하면 제한된 학습 기회에서도 기존 정보의 소실을 방지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러닝에서 사용되는 뮤티어 인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뮤추 인포메이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조건부 확률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은데 이를 좀 두 가지 경우로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면 px, 기분 x와 px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px, 기분 x가 px와 같다라고 하면 이는 x, 가 주어져도 px 확률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를 하고 중첩되는 정보가 없고 결과적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적다 혹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px, 기분 x가 px보다 크다라고 하면 x, 에 의해서 x의 불확실성이 감소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확률이 증가됐다. 결과적으로 중첩되는 정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식을 통해서 두 개의 변수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로우 데이터의 분포에 접근 없이는 이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앞선 연구에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 대신 피처 스페이스에서 MI의 로어 바운드를 재정의를 함으로써 서술을 할 수 있고 다만 이 역시도 PFX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선 연구에서는 이를 인포엔시를 통해서 뮤튜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뮤튜얼 인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할 수 있는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로우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로어 바운드로 피처 스페이스 그리고 이에 대한 로어 바운드로 인포엔시를 계산을 함으로써 뮤튜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뮤튜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포엔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로스 텀으로 활용을 해서 이 뮤튜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로스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뮤튜 인포메이션을 계산하고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포엔시를 사용을 하고
인포NC를 최대화하는 경우 MI를 최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앞선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률 밀도를 직접 추정하지 않고도 뮤추 인포메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OCM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이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의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분류 태스크 로스가 인 크로스 엔트로피가 오직 식별 가능하고 클래스 분리 가능한 이 바이어스 피처를 학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해당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미래 태스크에 사용 가능한 피처들은 무시하고 미래 태스크 학습 시 망각을 야기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뮤추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방법론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로스텀은 크게 3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첫 번째로 입력 이미지와 특징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입니다. 학습된 특징 표현의 입력 특징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며 입력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특징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고 이를 최대화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추출된 특징이 입력 이미지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입력 이미지와 추출된 특징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고 이를 최대화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징과 라벨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입니다. 어쨌든 모델 성능을 위해서는 데이터 라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력 이미지의 특징은 클래스 정보를 최대한 갖고 있어야 하므로 특징과 라벨 간의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는 입력 배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를 직접 최대화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클래스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 대신 버퍼를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텀 같은 경우에는 이 new와 버퍼가 모두 같이 포함되는 반면, 이 텀 같은 경우에는 버퍼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과거에 대한 뮤추얼 인포메이션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는 이전 클래스에 관한 일부 지식이나 정보는 잊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태스크 T와 이전 태스크들의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거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와 현재 파라미터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고 이를 최대화하여서 새롭게 학습한 F에 대해서 과거 태스크의 정보가 보존되도록 학습하는 로스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CM, 그러니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학습하는 이 방식은 앞선 내용이 에서 모두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듀얼렛입니다. 이 듀얼렛 역시도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활용되는 방법론으로,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태스크 간 일반화된 특징과 학습함과 동시에 클래스 특화 특징을 학습하기 위한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슬로우 러너와 그리고 패스트 러너로 구성된 듀얼렛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슬로우 러너는 태스크와 무관한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하고요. 그리고 패스트 러너는 새로운 정보나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고 태스크 특화 특징을 학습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듀얼넷에서 이제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각 역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듀얼넷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슬로우 러너입니다. 슬로우 러너라는 이름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이 입력 데이터의 논리지를 조금 천천히 그리고 일반적인 논리지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러너는 이 태스크에 무관하게 입력되는 데이터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태스크를 분류하기 위한 그런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논리지를 학습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 이 슬로우 러너는 일반적인 프리트레인드 백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은 이런 태스크를 위한 그 태스크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셀프 스퍼바이즈 러닝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듀얼렛에서 이 논문, 이 방법론을 제안한 이 논문에서는 이 SSL 로스를 떤 것든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다만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능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어떠한 SSL 로스를 사용해도 이제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백본으로는 이 리듀스드 레슨넷 18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개의 레지듀얼 블록을 사용을 해서 이 슬로우 러너를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패스트 러너입니다. 슬로우 러너가 태스크에 무관하게 조금 일반적인 이 특징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패스트 러너는 그 태스크에 특화된 논리지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어진 라벨이 있는 샘플에 대해서 이 슬로우 러너를 통해서 얻어진 피처들을 활용해서 그 입력 이미지에 해당하는 태스크에 특화된 논리지를 학습하는 것이 패스트 러너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로스는 그 태스크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패스트 러너는 이 프리트레인 백본을 사용하던 슬로우 러너와 다르게 처음에 바닐라로 이니셜라이즈 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는 4개의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하는 슬로우 러너와 1대1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어쨌든 입력 이미지로부터 이 피처를 추출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면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입력 이미지를 이용에 해당한 입력 이미지로부터 이 레지듀얼 블럭에서 얻은 피처 중에서 이 태스크를 특화하기 위해서 어떤 피처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이팅 마스크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이 피규어를 보시면, 이 패스트 러너의 그 구조를 보시면, 레지듀얼 블럭에서 나온 피처와 그리고 패스트 러너의 컨볼루션에서 나온 이 마스크가 어찌 보면 뭐 컨볼루션 피처라고 볼 수 있죠. 얘가 하변산을 통해서, 고변산을 통해서 이 다음 피처를 만들게 되고, 얘를 다음 컨볼루션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러너에서의 컨볼루션 레이어는 일종의 이 게이팅 마스크의 역할로서 이 슬로우 러너로부터 얻어진 피처 중에서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처를 선별하는 게이팅 마스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패스트 러너의 컨볼루션 레이어는 게이팅 마스크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슬로우 피처 맵 중에서 정보가 중요한 부분을 선별을 하고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해주고,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얻은 피처를 이용해서 태스크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좀 프리러미너리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론에 대해서 미리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좀 오늘 말씀드릴 방법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렇듯 문제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문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한 번만 주어지고 과거 데이터를 다시 볼 수 없는 환경에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태스크와 새로운 태스크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스크 간에 이 논리지 컨퓨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논리지 컨퓨전은 무엇이냐? 서로 다른 태스크 간의 피처가 뒤섞이거나 혹은 기존 태스크는 새로운 태스크가 도입될 때 쉽게 뒤덮여서 망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태스크는 기존 태스크와의 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유연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스크 간의 논리지를 분리를 하고 각 논리지별로 학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분리된 논리지끼리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여 논리지 컨퓨전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 방법론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EMI 같은 경우에는 논리지들을 분리를 해서 각 논리지별로 뮤트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자라는 것입니다. 태스크 논리지를 다양성, 대표성, 분리성 세 개로 분리를 하고 이 뮤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세 개 논리지를 강화하는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클래스 간의 간섭은 줄이고 더 균형 잡힌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 프레임워크에서는 논리지를 세 개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텀도 어찌 보면 세 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DMI입니다. Diversified Mutual Information.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다양성을 대표하는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른 태스크나 클래스들의 근본적인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넓고 풍부한 피처 인포메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우넷을 이용을 해서 논리지를 디커플링하고 다이버시파이드 논리지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같은 클래스의 샘플이나 서로 다른 작업이지만 유사한 샘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풍부한 다양한 피처를 학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로스텀으로서 혹은 수식으로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기본 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fx와 s가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는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둘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로스 텀으로 활용을 해서 걔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 DM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fx는 당연하게도 입력 이미지로부터 얻어진 피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s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s가 무엇이냐? S는 입력 데이터와 같은 클래스이거나 유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S라는 입력 데이터와 유사한 것들의 집합을 만듦으로써 입력 데이터와 유사한 피처들과의 mutual information을 계산하고 그것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 diversified mutual informatio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슬로우 피처는 어쨌든 이 왼쪽 피규어에서 보신다면 알 수 있다시피 이 Diversified Mutual Information은 슬로우 넷에서 얻어진 피처만을 이용해서 이런 DMI를 계산하고 이를 최대화하도록 하는데 이 학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 슬로우 피처들은 더욱 다양한 피처를 포함하고 일반화된 표현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hx와 hx 기분 x를 직접 최적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서서 프리너미너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어 바운드 형태인 인포NC를 통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와 같고요. 어쨌든 이 인포NC를 통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게 되는데 입력 데이터와 다이버시파이드 셋의 피처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이때 배치 내 모든 데이터 유사도 중에서 이 다이버시파이드 셋과의 유사도만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똑같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배치 안에서 인배치 포지티브로서 다이버시파이드 셋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의 것들을 모두 인배치 네거티브로 적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수식에서 보시면 이렇게 콤마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어그먼티드 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조금 불친절한 것이 이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따로 명시나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 콤마가 직접적인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는 저런 노테이션들이 모두 어그먼티드 뷰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서 추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온라인 세팅이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매우 적고 좀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그먼테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버퍼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는 것의 이유에는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클래스 임밸런스, 그러니까 메모리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치, 그러니까 학습의 그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미니 배치랑 얘를 버퍼를 같이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스텀을 보시면 따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 클래스 임밸런스의 문제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혼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클래스 임밸런스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해서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좀 더 스테이블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RMI, Representativeness Mutual Information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태스크의 조금 더 대표적인 특징을 잘 학습하자라는 것이 이제 해당 RMI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RMI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DMI와 다르게 이 슬로우넷에서 얻어진 피처를 패스트넷의 입력으로 같이 넣어줘서 얻어진 패스트 피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아까 프리너미너리에서 말씀드렸던 듀얼넷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패스트넷은 그 클래스 혹은 태스크에 특화된 놀리지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MI를 통해서 조금 더 클래스를 대표하는 representativeness, 논리지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representative knowledge를 통해서 클래스 내 핵심 지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학습을 하냐? 먼저 첫 번째로 슬로우 피처를 fast넷을 통해서 클래스 특화 fast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앞서 프리노미널에서 말씀드렸던 듀얼넷과 똑같은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representativeness 피처로 각 클래스별 프로토타입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클래스의 샘플을 메모리 버퍼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샘플들의 패스트 피처의 평균을 프로토타입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버퍼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이 중에서 랜덤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때 동일한 클래스, 그러니까 동일한 클래스 샘플들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얘네들의 패스트 피처의 평균을 계산해서 얘를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특화된 피처인 fast 피처와 그리고 그간 학습되어서 축적되어 있던 메모리 버퍼들 안에서 동일한 클래스들의 fast 피처들을 평균 낸 그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representative knowledge를 학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이 클래스들의 이 fast 피처는 일종의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그 클래스의 일반적인 논리지를 대표를 할 수 있고, 이 패스트넷에서 추출한 피처가 그러한 클래스들의 일반적인 피처와 가까워지도록,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RM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버퍼 없이라도 그냥 패스트 피처를 추출함으로써 그 클래스에 특화된 피처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는 과정은 앞선 이 DMI와 똑같습니다. 입력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으로부터 얻어진 피처와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로스를 계산하고 로스를 이제 최적화한다 라는 것이 이 RMI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DMI와 마찬가지로 버퍼 데이터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또 로스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RMI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RMI를 통해서는 무엇을 하냐? 이 클래스에 특화된 특징을 강화를 하고 모델의 전반적인 분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클래스 간의 분별력이라기보다는 그 특정 클래스에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 클래스들의 일종의 피처들을 조금 더 밀도 높게 집중되게 만들도록 하는 로스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마지막 mutual information 텀인 separability mutual information입니다. 요 역시도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분리성을 강화하는 인포메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eparability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다수 태스크를 학습을 했을 때 다른 태스크와의 식별 능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만드는 이 뮤tual 인포메이션 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
representative feature와 augmentative view 간의 mutual information을 이용해서 이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MI에서 사용한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토타입과 Augmented View 프로토타입 간의 Mutual Information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클래스와의 유사도는 최소화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버퍼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산을 한 뒤에 로스를 합산을 하고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프로토타입과 프로토타입의 어그먼티드 뷰 간의 뮤tual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이 왜 세퍼러빌리티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로스텀을 보면 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PI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과 그리고 다른 클래스의 프로토타입 간의 어그먼티드 뷰 둘 간의 유사도는 최소화하지만 자신의 어그먼티드 뷰는 이 유사도는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 간의 유사도는 다 최소화를 시키고 자기와 유사도만 최대화하는 것으로 통해서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 간의 그 분별성 혹은 이제 분리성을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멀티 인포메이션은 세 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DMI, RMI, SMI, Diversified Representativeness, 그리고 Separability. 그리고 이를 이제 버퍼랑 입력 데이터 모두 각각 계산을 해서 다 더해주고 최종적인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은 아니고 이제 기존의 연구인 OCM에서 사용하는 그 로스를 추가 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뒤에 로스텀을 보면 이 로스텀의 좀 목적을 알 수 있는데 F와 F-1은 이제 F가 현재 시점의 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F-1은 지금 태스크를 학습하기 이전에 과거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논리지를 와 현재 네트워크 간의 논리지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해서 걔를 최대화해 준다. 그래서 현재 태스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과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논리지를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학습한다. 라는 것이 해당 OCM 로스텀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텀을 다시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텀은 크게 슬로우와 fast로 나눠지는데 슬로우 로스 같은 경우에는 DMI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fast 로스 같은 경우에는 RMI와 SMI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태스크 로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션 로스 이렇게 총 5개의 로스텀이 모두 다 더해져서 최종적인 로스를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로스텀이 좀 많아서 조금 연산량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온라인 러닝이라는 특성상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인 발표자로서 추측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실험에서도 조금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두 개를 합쳐진 경우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터셋은 시파10, 시파10, 시파100 그리고 타이니 이미지 스탯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메트릭으로는 에버리지 어크루시, 에버리지 포겟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배치 사이즈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 배치 사이즈는 64. 이때 버퍼 같은 경우에는 first in, first out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토타입 샘플링 수는 6개. 그리고 이 뮤 같은 경우에는 DMI 유사도 스레스홀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DMI를 구성을 할 때 다이버시파이드 셋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유사도가 같은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유사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뮤를 직접적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어댑티브 텀으로써 이 알파를 사용함으로써 이 뮤를 조금 다이내믹하게 값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파는 0.1을 사용하고 버퍼는 0.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모든 논문에서 다 그렇듯이 첫 번째 결과는 자기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든 데이터셋과 버퍼 크기에서 기존 방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 기존 뮤투 인포메이션 방법론과 비교를 했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크기가 증가할수록 성능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버퍼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EMI의 성능 향상폭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포게팅 관련된 이제 성능인데, 10화백을 제외를 하고 모두 가장 적은 포게팅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포게팅 정도가 낮은 이유가 이 듀얼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일반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클래스 내 특정 지식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지식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높은 만각률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앞선 연구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학습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EMI는 모든 태스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고 포게팅 역시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징적으로 첫 번째 태스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 EMI가 태스크 간의 이 지식분해 기반 학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 태스크에서는 뮤tual 인포메이션 기반 방법이 이점이 크지 않다. 다른 뮤tual 인포메이션 기반 방법론 역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iversity Visual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OCI에서는 네트워크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인 시점에 왔을 때 다양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논리지를 모두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해당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학습한 것들이 가장 큰 논리지를 차지하는 반면 이 EMI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학습한 태스크의 논리지도 골고루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EMI가 과거의 것도 잘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representativeness 그리고 separability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에서 다른 클래스들과 어떻게 잘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ER 그러니까 experience replay만 그러니까 메모리 버퍼에서만 사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클래스 간의 특징 분포가 겹치고 클래스 내 샘플 특징이 조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뮤tual 인포메이션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클래스 내 표본 분포가 일반적으로 다른 클래스와 구분되는 뚜렷한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이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EMI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앞선 OCM과 온프로를 사용한 경우보다도 더 잘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각 이제 구성 요소에 따른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가장 위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제 손실 함수로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와 OCM만 사용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듀얼렛을 사용한 경우에는 슬로우 러너는 사용하지 않고 슬로우 러너를 고정시키고 그 슬로우 러너에서 얻어진 피처를 패스트 피처로 이제 변환해서 얻어진 피처로 학습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피처만을 이용해서 학습한 경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 2.9% 포인트가 정확도가 증가를 했다. 이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스크래치부터 학습하는 것보다도 이 슬로우 피처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DMI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6.4% 포인트 그리고 듀얼렛 대비 3.3% 포인트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학습 과정의 깊이와 폭을 크게 확장을 해서 더 다양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패스트 피처만을 학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슬로우 피처에 대한 최적화도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슬로우 피처의 최적화를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RMI와 DMI를 모두 더했을 때 각각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기록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DMI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이 알파 값, 정확히는 이제 이 유사도를 스레스홀딩 하는 그 뮤 값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파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이제 DMI가 내부 클래스,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만 고려해서 뮤추 인포메이션을 구성하는 경우인데, 오히려 성능이 저하가 된다. 반면,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유사도가 높은 다른 클래스들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DMI가 더 풍부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증가할 때는 오히려 성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는 너무 유사도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인트라 클래스와 인터 클래스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RMI에 대한 지표인데, 그 프로토타입을 선택하는 개수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6일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샘플을 6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는 너무 많은 샘플을 사용해서 프로토타입에 과도한 노이즈가 포함되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마지막쯤에 말씀드렸던 이런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어쨌든 EMI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법론보다 사용량이나 학습 시간 수준에서 모두 다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학습 시간과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중간 수준에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효율성과 그 성능을 균형 있게 갖춘 방법론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고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망각을 줄이고 새로운 개념을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EMI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제였던 논리지 컨퓨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스크들의 논리지를 세 개로 분리하고 각각의 논리지에 해당한 논리지별로 뮤트 인포메이션을 학습하고 계산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I와 RMI, SMI 텀을 사용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태스크 제너럴한 피처와 클래스 특화 피처를 나누기 학습하기 위한 듀얼렛 구조와 그리고 클래스 밸런스하게 학습하기 위한 메모리 버퍼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정리해보면 단순한 뮤투 인포메이션 구성으로 인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지를 분리해서 뮤트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한다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라이팅이나 피규어 등의 문제로 이런 부분이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